네, 연구원님. 처음에는 이제 김포가 서울이랑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또 구리시장도 서울시장이랑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꾸 만나더라고요. 정말 서울과 인접한 모든 수도권이 다 서울이 될 판인데 이게 정확하게는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이슈 시작점은 2023년 10월 말에 국민의힘 쪽에서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하겠다. 그러니까 화두를 던진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한 부분인데 정책 이슈는 아니에요.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건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슈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일단 정치적인 이슈에서 시작했으나 정책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할게 했을 때 서울시 쪽에서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서울시에서 일단 대놓고 반대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이슈로 가냐면 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가 아니고 메가시티 이슈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서울 같은 경우 지금 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근데 개발할 땅이 필요해요. 그러면 방법은 행정구역을 넓히거나 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하거나 뭐 이런 수단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요새는 이제 도로 위에 짓겠다, 뭐 철도 위에 짓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이 행정구역을 사실은 좀 넓혀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메가시티 이슈로 가서 서울의 행정구역을 일정 수준씩 확장하겠다 했을 때 반대할 사람이 많아지냐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김포 하나만 편입할 때 대비 반대할 명분이 좀 줄어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당장 총선,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서울 이 경계점에 위치한 이 행정구역이 넓어지는 이슈로 갈 거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슈는 사실 뭐 내년 이슈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뭐 2025년, 2026년 쭉 진행이 될 건데 구리와 김포에 한정된 이슈가 아니고요. 행정구역 전체가 넓어지는 이슈다 라고 보시면 정치권에서도 사실 반대 명분이 적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의 행정구역이 넓어져서 인근에 있는 경기도가 서울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서울로 편입되는 그 수도권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편입된 곳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요. 1차 수혜지고요. 경계점에 위치한 곳들이 편입되면서 경계점이 아니게 된 곳. 2차 수혜지. 뭐 노원구에서 의정부로 확장했다. 의정부가 가장 수혜를 많이 보겠죠. 노원구도 수혜를 받죠. 외곽지였다가 외곽지가 아니게 되니까 안으로 좀 들어오잖아요. 반면에 의정부의 경계점에 위치한 양주시는 3차 수혜지가 되는 거죠. 경계점이 아니었다가 경계점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행정구역으로 딱 이렇게 나눠서 편입할 거냐, 서울을 경계점으로 몇 킬로미터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할 거냐, 이런 이슈들에 대한 중지가 모아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사실 총선 전에 뭐 유의미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걸로 보진 않습니다. 근데 논의는 시작된 게 중요하다. 김포시에 만약에 이제 투자하러 가신다. 아, 여기가 이제 서울 될 거다 하고 지금 투자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또 서울을 넘어서 부산과 광주까지 이 메가시티가 공론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편입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이게 실현성이 있는 건지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그 메가시티에 대한 이슈는 결국은 인구의 유연한 이동에 따라서 컴팩트 시티가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밀 개발을 하는 건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사실은 GTX 이슈입니다. GTX가 이제 내년 3월 정도에 A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면 행정구역이라는 범주에 그렇게 집중해서 시장을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순식간에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뭐 쇼핑 시설이 집중된 시설이 좋은 건지에 대한 판단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는 뭐 UAM이라 그래서 날아다니는 택시도 이제 이동할 텐데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파주에서 이제 서울 중심권 가는데 뭐 15분, 20분이면 가거든요. 생활 반경에 대한 기존 인식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확장의 개념에서 보는 이슈가 아니고 행정구역을 확장해서 효율적인 안분이 필요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행정구역별로 각자의 노선이 있으니까 한 곳에 집중해서 조성해야 될 것들을 여러 군데 조성해서 사회적인 낭비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확장하게 되면 되는 곳에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다른 곳에 배치하는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슈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장기적이게 되게 그렇죠.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어차피 1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뭐 이른바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 조정 중이잖아요. 그래서 법안 마련 중인데 지금부터 해도 10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1기 신도시를 정비하는 데만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1기 신도시 수준이 아니잖아요. 메가시티 이슈잖아요. 이건 한 20, 3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난 한 30년 보고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 들어가도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메가시티 이슈가 결국에는 총선을 겨냥한 거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총선을 겨냥한 공약이 속속 나올 것 같은데 이 총선 전과 후 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총선과 관련해서는 사실 다분히 이게 정치적인 이슈니까 뭐 누가 이길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전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 여당이거나 야당이거나.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다 산정해서 우리가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야당이 이겼다. 그럼 구도가 변한 게 별로 없잖아요. 뭐 국회 다수석이라는 권능 자체가 변하는 게 없으면 기존 정책들에서 크게 바뀔 여지가 없습니다. 현 정부의 그 규제 정상화 노선 자체가 사실 1단계, 2단계, 3단계 노선이 있는데 3단계에서는 이 국회 통과를 통해서 개정해야 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개정이 안 돼서 계속 지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면 여전히 구도가 내년에도 변경사항이 없다. 그러면 갑자기 규제 강화 중심으로 돌아서는 정부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기존 노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협치는 또 계속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당이 이기면 여당이 국회 통과가 안 돼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일단 세금 쪽에서 지각 변동이 한번 나옵니다. 일단 취득세에서 중과세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싹 개편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병하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양도세, 이 중과세 중이었는데 지금 유예 중이잖아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유예를 하는 거거든요. 통과를 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도 완화한다. 이 개편 사항들의 기본 취지는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주택이 여러 채면 중과했잖아요. 투기했어 이런 거였다면 현 정부는 비싼 집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많이 내게끔 개수 중심에서 가액 중심으로 변경하는 취지에서 이 세금 개편을 하려고 한다. 이 지연됐던 세제 개편들을 진두지휘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실 부분은 임대차 3법이 개정될 겁니다. 그동안 계속 개정한다고 하다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제도 변화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그 혜택들 부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인데, 그리고 실거주 의무, 멈칫멈칫했던 제도 개편 사항들에서 지각 변동이 있을 거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뭐냐면 두 가지가 다 벌어졌을 때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디에 투입하려고 할 때 시장이 크게 변동이 없을 때 혹은 변동이 됐을 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어떤 투자 자산 혹은 내 집 마련, 요게 어디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